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화 속의 생물은 수세기 동안 민속과 전설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환상적인 존재들이 단순한 동화 그 이상이라면 어떨까요? 지구 미지의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어떨까요? 속담에 있듯이 신화에는 항상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20가지 신화 속 생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년 콜로라도 남서부를 가로지르는 관광열차를 타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의 입이 일제히 떡 벌어졌습니다. 빠른 기차가 산을 질주할 때 그들은 창문을 통해 빅풋을 닮은 생물이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빅풋은 항상 북미, 특히 태평양 북서부의 숲에 서식한다고 하는 크고 털이 많은 원숭이와 같은 생물로 묘사됩니다. 이 생물은 종종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데 매우 키가 크다고 합니다. 댓글에 많은 사람들에 따르면 이것은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빅풋 목격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빅풋 전설의 기원은 1950년대 미국 훔볼트 타임즈의 신문 기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사는 캘리포니아 벌목꾼들이 큰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비디오에서 이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곰이나 대형 영장류 같은 알려진 동물을 잘못 식별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9. 호우아카이는 마오리 신화에 나오는 괴물 같은 새입니다. 그것은 종종 뉴질랜드 남섬에 서식하는 멸종된 독수리종인 하스트 이글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우아카이는 인간을 사냥하고 먹을 수 있는 거대한 맹금류로 묘사됩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지고 있어 어린아이와 가축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뛰어내려 엄청난 속도로 먹이를 낚아채는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독수리는 날개 길이가 최대 10피트에 달할 수 있는 거대한 포식자였습니다. 무게가 최대 550파운드에 달할 수 있는 모아와 같이 날지 못하는 큰 새를 잡아먹은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스트 독수리의 멸종은 1400년경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주요 식량 공급원인 모아가 고갈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18. 요정은 수세기 동안 민속의 전설의 일부였던 신화 속 생물입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을 닮았지만 초자연적인 힘과 속성을 가진 마법의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의 크기 및 기질로 나타납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논쟁 중 하나는 요정이 사진을 찍다라는 선정적인 표제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이야기는 6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20년 12월 아서 코난 도일 경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팅리 요정의 사진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가 그것을 가져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1917년 7월의 어느 여름날 9살의 프랜시스 그린피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요정을 보았다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사진을 증거까지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코난 도일은 그의 저서에서 이 요정들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면서 요정들을 인정하면 20세기의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마법과 신비로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 반투어를 사용하는 카운데 부족은 주로 현재 담비아 북서부에 거주하지만 일부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카운데 부족 구성원들은 일상활동을 할 때 보호를 위한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 부적은 현지에서 콩가마토로 알려진 희귀한 박쥐 같은 비행생물을 쫓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콩가마토라는 용어는 대략 배를 뒤집는 자로 번역됩니다. 가죽 날개, 긴 이빨 같은 부리, 과장되게 큰 박쥐를 닮은 거대한 도마뱀으로 묘사되는 콩가마토는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1958년에 과학 저술가인 모리스 버튼은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익룡과 비슷한 생물체가 발견되었다는 수많은 보고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프랭크 멀랜드는 카운데 부족원들과의 만남과 그들이 무치와 콩가마토 부족을 가지고 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마녀에 묶인 아프리카에서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카운데 부족 구성원들은 그를 콩가마토가 살기로 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미 본 것을 직접 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이끌려 그는 그들에게 익룡의 사진을 보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카운데 부족 구성원들은 사진 속의 생물이 콩가마토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16. 1980년 아르고스 오레스티코 고고학 협회는 그리스 볼로스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한 개가 아니라 3개의 켄타우로스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볼루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켄타우로스 골격은 이 신화 속 생물을 둘러싼 고대 전설과 신화에 빛을 비춥니다.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상체와 말의 하체를 가진 생물로 묘사됩니다. 반인 반수인 이 존재는 고대 그리스 테살리아의 산과 숲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또한 종종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부족으로 살았고 동굴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돌과 나뭇가지로 무장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왕의 자손인 켄타우로스는 제우스가 헤라의 이미지로 만든 구름 요정 네펠레와 짝을 이뤘습니다. 이 결합에서 켄타우로스가 태어났고 켄타우로스는 펠리온 산에서 불멸의 켄타우로스 키론의 딸들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15. 덴마크 본토의 하랄드 스카에르의 인어로 여겨지는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발견한 이 유물은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어는 2012년 코펜하겐의 덴마크 국립박물관에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처음 전시되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인어는 약 18세였으며 길고 두꺼운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송곳니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해골 옆에는 상어 이빨, 뱀꼬리, 홍합 껍질, 꽃과 같은 흥미로운 물건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인어의 종은 17세기 후반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는 하이드로님퍼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왼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골격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유럽에서 이 인어종의 발견은 아시아 인어 혈통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히 드뭅니다. 인어 골격은 1835년에 발견된 기원전 49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잘 보존된 여성의 늪지 시체인 하랄드 스카에르 여성과 구별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스코틀랜드 고원의 외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유니콘의 고대 화석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록 일부 화석에서는 나선형 뿔이 없거나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지만 표본의 전체적인 상태는 비교적 온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 발굴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견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고대부터 유니콘은 두개골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큰 나선형 뿔을 가진 전설적인 생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유니콘의 이미지는 인더스 계곡 문명의 비문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고대 그리스 자연사 설명에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리엠이라는 동물이 언급되어 있는데 일부 번역판에서는 유니콘으로 해석합니다. 유니콘의 신화는 다양한 문화와 시대에 걸쳐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이야기에 따르면 유니콘은 사납고 빠르며 포획이 불가능하고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법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니콘은 순수함, 보호, 중세 기사도의 상징적인 추가 의미를 획득했습니다. 13. 2019년 1월 케이볼리스라는 여성이 오하우 섬의 호놀룰루 마우카 트레일에서 열린 트레일 100마일 인듀어런스 런에 참가했다가 갑자기 고대 하와이 전사의 영혼과 소름 끼치는 만남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참가자들이 열대우림을 가로지르는 코스를 횡단하는 허트백으로 알려진 경주 중에 발생했습니다. 여성은 사진 몇 장을 찍을 때 친구 캐시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포착한 곳은 나이트 마커로 추정되는 형체였습니다. 나이트 마커는 고대 하와이 전사의 영혼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그 트레일의 특정 구간에서 어떤 사람도 지나쳐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와이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살인적인 유령, 악마, 섬에 출몰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영혼으로 여겨집니다. 그들은 고대 하와이 전사, 영웅 및 전사의 불안한 영혼으로 간주됩니다. 추가 조사에 따르면 고대 하와이 신앙에서 나이트 마커를 보거나 그들에게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끔찍하고 폭력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2. 록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생물은 발톱으로 코끼리를 잡을 수 있는 거대한 새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 수 없지만 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와 같은 유명한 탐험가들도 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록을 남부 지역에서 마다가스카르로 날아오는 새로 묘사했으며 록과 그리핀을 구별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데칸의 전령들이 그 섬으로 보내져 그 깃털 중 하나를 가지고 돌아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록의 이야기는 천일야화로 알려진 유명한 아라비아 이야기 모음집을 포함한 문학 작품에서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마르코 폴로는 마다가스카르와 아프리카 연안의 다른 섬들을 설명할 때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후빌라이 칸이 여행 중에 이것에 대해 문의하고 장엄한 새의 깃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선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영감은 한때 존재했던 실제 새, 즉 지금은 멸종한 이피오르니스에서 나왔을 수 있습니다. 키가 약 3m인 이 거대한 새는 마다가스카르에 살았습니다. 11. 신화에서 늑대 인간은 인간의 형태에서 인간 늑대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변화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름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와 북유럽 신화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아마도 그보다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1500년대에 여러 사람이 늑대인간 숭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위스콘신주 엘콘의 조용한 시골 마을 깊숙한 곳에서 사람들은 19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브레이로드의 야수로 알려진 수수께끼에 대해 속삭입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비한 생명체와의 만남을 공유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 이야기들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나타나는데 많은 목격자들이 그 짐승이 길가에 숨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일부 이야기에서는 그 생물체가 차량과 접촉하여 측면에 뚜렷한 긁힌 자국과 발톱 자국을 남겼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목격담은 어둠의 장막 아래에서 이루어졌지만 낮에 목격된 생물체에 대한 간헐적인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개 특징을 가진 생물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동물이 옥수수밭을 쏜살같이 지나가거나 사슴을 쫓거나 자동차 사고로 죽은 불행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말했습니다. 10. 고툼에는 최소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관련이 있으며 2019년에도 목격되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는 이 불안한 생물체는 유령이 나오는 다리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안한 죽음의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염소인간의 다리로 알려진 올드 알톤 다리를 둘러싼 오싹한 전설은 반은 염소이고 반은 인간인 형체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리를 건너면 염소인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힘을 얻기 위해 염소를 제물로 바친 농부였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한 실험의 결과라고 믿는 반면 다른 버전에서는 그 생물이 복수를 위해 학대받는 서커스 괴물이라고 말합니다. 기원에 관계없이 다리가 위치한 철도가대의 영역은 고투맨의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9. 호주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버니입으로 알려진 치명적인 물의 정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야행성 생물은 길이가 약 2m이고 어두운 털이 있는 큰 물개를 닮았다고 합니다. 강둑과 늪지대에 서식하며 오리너구리의 둥지에 알을 낳습니다. 일부 이야기는 버니입을 갑각류를 먹는 생물로 묘사하는 반면 다른 이야기에서는 인간 어린이를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버니입에 기인한 큰 뼈의 존재는 그 존재에 무게를 더합니다. 주목할 만한 발견은 1830년대 초 뉴사우스 웨일즈의 웰링턴 근처의 동굴에서 일어났습니다. 때때로 버니입과 혼동되는 디프로토도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견고한 두개골에서 튀어나온 두 개의 눈에 띄는 앞니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약 10,000년 전에 멸종되었으며 발가락이 안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 바이언트 원뱃이라는 사랑스러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큰 유대류였으며 어깨에서 2m가 넘고 길이가 4m로 뻗어 있습니다. 하마와 비슷한 크기로 디프로토도는 작은 가족무리를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별개의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버니비 디프로토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8. 이 이미지는 마치 음식을 찾는 것처럼 교회를 배회하는 이상한 생물을 묘사합니다. 남자가 집에서 나오자 생물은 깜짝 놀라 도망칩니다. 그 이후로 이 장면이 촬영된 일로일로의 파비아 주민들은 거리를 배회하는 생물체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스왕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스왕은 필리핀 민속학에서 두드러진 인물로 변신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필리핀 민속에 따르면 아스왕은 늑대인간, 뱀파이어, 악마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악한 형태 변화의 생물입니다. 생물은 종종 희생자를 모방하고 진정한 본성을 숨기는 환상을 만드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물체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이론은 힌두교와 불교 신화에 나오는 악마의 영혼 아수라에서 파생된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7. 그리스 크레타 섬은 한때 괴물 같은 메머드와 키클롭스가 돌아다녔던 곳이라고 합니다. 연구원들은 거대하고 무서운 짐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종인 데이노테리움 기간티움의 뼈에 속하는 다양한 화석을 발굴했습니다. 현대의 코끼리와 비교했을 때 이 괴물 같은 포유류는 길이가 4.6m에 달하고 무시무시한 엄니가 1.3m에 달한다고 합니다. 발견된 화석은 800만 년에서 9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의 농부들이 극적으로 발견한 결과 이마 한가운데에 하나의 커다란 눈구멍으로 보이는 것이 있는 거대한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와 같은 화석을 수집하고 거대한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격 구조는 인간의 그것과 비슷했지만 규모는 훨씬 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묘사된 가납고 거대한 식인 거인 키클롭스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마 한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눈으로 유명합니다. 새로 발견된 두개골은 적어도 300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6. 2013년 6월 1일은 신화 속의 생물로 추정되는 추파카브라가 포획된 날을 표시합니다. 프린스 조지 병원 센터의 흡연 금지령으로 인해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속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생물을 만났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긴 꼬리와 뾰족하고 길쭉한 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숲으로 다시 풀어놓기 전에 잠깐 포획했습니다. 추파카브라는 라틴 아메리카 민속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미국의 일부 지역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다양하지만 종종 등을 따라 가시가 나 있는 파충류 생물로 묘사됩니다. 이 생물은 이족보행 생물과 비슷하게 뒷다리로 걷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일부 보고서에서는 네 발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또한 강하고 매운 냄새와 관련이 있으며 또는 휘타는 소리를 냅니다. 추파카브라의 전설은 농장동물과 애완동물이 피를 빼낸 채 발견되었다는 보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염소, 닭 및 기타 가축의 실종과 손실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5. 2020년 10월 한 사냥꾼이 네스호에서 네시의 수중 음파 탐지기 이미지를 캡처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네시의 길이가 100m임을 시사합니다. 목격은 인버모리스톤에서 발생했는데 이곳의 물은 호수 중간쯤에서 190m 깊이에 이릅니다. 호수의 가장 깊은 지점은 230m입니다. 사냥꾼은 네스호의 큰 뱀장어, 헐갑상어 또는 알려지지 않은 종의 물고기 등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영국 리즈에 사는 12세 탈롯 로빈스는 2018년 8월에 그 괴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와 목이 구부러진 생물을 본 후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샬롯은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 생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을 포착했지만 1분 안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목격은 2018년 치 켈리가 찍은 사진으로 처음에는 조롱이 두려워 혼자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네스호의 괴물에 대한 수색이 계속됨에 따라 켈리는 이미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진에는 뱀처럼 생긴 생물이 호수 표면에 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켈리와 그녀의 남편은 스코틀랜드 인버네스에 있는 도레스인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 물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 생물체의 전체 길이를 포착할 수는 없었지만 함께 보이는 부분들의 길이가 2m 미만이라고 추정했습니다. 4. 호주 요이는 종종 호주 버전의 빅풋으로 간주되는 전설적 생물입니다. 호주 아웃백의 외딴 지역과 다른 시골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믿어지죠. 요이에 대한 묘사는 다양하지만 종종 1.85에서 3.35m 높이의 크고 털이 많은 원숭이 같은 생물로 묘사됩니다. 그것의 발은 인간의 발보다 훨씬 큰 것으로 묘사되며 요이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것은 모양과 발가락 수에서 불일치를 보입니다. 이 생물의 코는 종종 넓고 납작한 것으로 묘사되며 일부 보고서에서는 박쥐 같은 귀를 언급합니다. 요이의 행동에 대한 보고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심하거나 수줍음이 많다고 묘사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드코스트 내륙 지방의 스프링브룩 숲 깊숙한 곳에서는 요이가 목격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열 감지 기술을 사용하여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의 요이를 포착했으며 각 요이는 각각 2.75m입니다. 목격은 어둠을 틈타 험준한 지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생물이 몸을 구부리는 모습으로 원뿔 모양의 머리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3. 그리핀은 일반적으로 사자의 몸통, 꼬리, 뒷다리,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복합 생물로 묘사됩니다. 이 신화적인 생물은 신화와 상징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핀의 기원은 고대 중동과 지중해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존재는 서아시아와 그리스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종종 장식적인 모티브로 묘사되었으며 보물과 귀중한 소유물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짐승의 왕이라는 사자의 지위와 대왕이라는 독수리의 지위 때문에
그리핀은 특히 강력하고 장엄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장엄하고 거대한 날개가 도시 위로 솟아오르면서 하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실제 그리핀을 보기 위해 고층 빌딩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문난 사우디 왕자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어떤 것과 구별되지 않는 거대한 그리핀이 있는데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2, 상상해 보십시오. 숲속을 걷다가 땅에서 거의 뽑혀 나갈 뻔한 덤불을 봅니다. 잠시 후 곰 같은 생물이 튀어나와 도망칩니다. 이것은 이베리아, 라틴 아메리카 및 필리핀 민속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신화 속 생물 듀엔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야생의 자연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악의적 유머 감각으로 장난을 칩니다. 듀엔데는 작은 가사 도우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을 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듀엔데라는 용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영혼들, 특히 폐하와 테레받지 않은 아기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듀엔데는 굶주림과 욕망에 이끌려 끈질기고 잔소리를 하는 영혼으로 묘사됩니다. 필리핀 민속학에서는 드워프, 엘프, 영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다이올프는 털복숭이 메모드와 함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메리카 대륙을 배회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12만 5천 년에서 만년 전 사이에 빙하기에 아프리카 대륙을 거닐었다면 이 늑대들의 무서운 울부짖음에 귀가 먹먹했을 것입니다. 이 강력한 짐승은 캐나다 엘버타 남부에서 볼리비아까지 흔적을 남겼으며 해수면에서 2255m까지 고도가 높았습니다. 과학적으로 알려진 카니스 디루스는 크기와 키면에서 홍적세 시대의 회색 늑대를 능가했습니다. 평균 체중이 60kg으로 추정되는 다이올프는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는 힘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히 형성된 인상적인 첫 번째 어금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날쌘 친척들과는 달리 그들은 지구력과 무시무시한 턱에 의존했습니다. 이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다이올프는 선사시대 환경에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생존을 위해 협력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브레아 타르 구덩이에서 발견된 일부 다이올프의 시체는 이 동물들을 심하게 쇠약하게 만들었을 심각한 부상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치유의 징후는 이 생물들이 사회적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부상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당신은 어떤 신화 속 생물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